테슬라 얘기를 사실 제가 그 미국 종목, 개별 종목 얘기는 모닝체크 시간에 거의 안 했는데요. 테슬라는 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주들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점에서 테슬라는 오늘 좀 모닝체크 한 항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주가가요, 424.7달러, 오늘 5.93%, 하루 만에 6%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애프터마켓에서는 뭐 소폭 떨어지긴 했습니다. 사실 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2021년 11월 기준 그 당시에 최고가가 409달러였거든요. 그걸 이번에 전고점을 이제 깼다. 그러면 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존의 가장 높은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는 가면은 다 이제 전입니다. 새로운 그런 이제 주가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거고, 올해 69% 급등을 했는데 아마 올해 상반기 때 테슬라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거 계속 갖고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 많이 하셨을 거고요. 실제로 올 상반기 때는 테슬라에서 엔비디아로 갈아타면서 국내에서 이제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1위 자리를 여러 차례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다시 이제 1위로 올라섰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69% 올랐다라는 거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는 맞는데,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당선 이후에 대부분 다 오른 거라는 점에서 사실은 정말 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완전히 입장이 바뀐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월가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 보면 시장이 테슬라의 AI 기회 관련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리포트가 내용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가 좀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테슬라를 전기차 만드는 회사로 보는 시각이 이제 월가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고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주가 기록을 세운 그 배경에는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테슬라라는 한 회사의 이제 커버리지가 전기차 생산하는 회사에서 이제 벗어나서 AI에 관련된 뭐 이를테면 완전 자율주행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부분, 또 더 크게 미래지향적인 접근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테슬라가 이제 또 새롭게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딘지 현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미래에 대한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조정을 받으면 또 크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장밋빛 어떤 그런 전망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계속해서 붐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 관련주들 어떻게 좀 반응을 할지 좀 주목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이제 국내 시장 얘기로 좀 들어왔어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많이 주가가 좀 폭등을 했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정치 테마주들이죠.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어제 5거래 연속 급등을 하던 상황에서 좀 하락세를 좀 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가 이제 에이텍이었는데 어제 2.3% 떨어지면서, 물론 뭐 하락폭이 뭐 그렇게 큰 거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제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떨어졌고, 일단은 뭐 지난 4, 5거래일 내내 뭐 상한가를 칠 정도의 뭐 엄청난 그런 폭등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춤해졌다. 일단 좀 어느 정도 좀 둔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비단 이재명 테마주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테마주, 뭐 조국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도 어제는 전반적으로 좀 오른 종목도 물론 있긴 합니다만 기세가 주춤해진 것은 좀 분명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불확실성, 시장의 어떤 불안감들이 좀씩 이제 안정으로 좀 찾아가고 있다,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거꾸로 보면 해석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어제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좀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치 테마주들이 이렇게 폭등을 했었다면 반면에 정책 그동안에 수혜주였던 업종들이 대부분 좋지 않았죠. 그중에 하나가 조선주인데 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들 많이 올랐습니다. 4거래일간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거래일간 내내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특히 그 전에 트럼프 수혜의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급등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방향이 급전환을 했던 거죠, 하락세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주춤해지고 어제는 뚜렷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좀 가라앉고 있는 부분들과 이제 상반된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역시 조선주들은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다시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이제 선박 발주량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2위를 다시 좀 올라선 부분들이 있고, 그 비율도 8월 달에 1%밖에 안 됐던 게 지금 10월 달에 26%에서 11월 달에는 이제 더 높은 수치로 올라오고 있다는 이런 점들이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선박, 이 조선업은 또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좀 많이 올라서 걱정스럽긴 한데 또 이렇게 조선처럼 모든 걸 다 달러 베이스로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오를 경우 또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조선업이 다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조선업뿐만이 아니라 방산주도 좋았고요. 원전주도 어제 들어 조금 더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종목들 또 어떤 모습들을 보일지 잠시 후 시장 상황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